요즘 북한이 무인기 가지고 난리쳐잖아. 무인기가 왜 그렇게 위협적이야? 위협적이지. 이 무인기의 창시 국가가 우리 민족인 거 알아? 우리가? 1374년에 고려시대 때 최영 장군이 제주도 탐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걸 진압할 때 초창기 무인기가 그 전쟁에서 활용됐어. 아니 무인기가 그 시절에 있나요? 탐라에서 이 몽골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의 이제 성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그걸 진압하려 탐라국에 딱 내려갔는데 이 성이 너무 견고한 거지. 그때 최영 장군이 그 성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오리 연을 하늘에 쫙 날려. 그래서 진짜 고려사에 최영 장군이 연을 날려 지자성을 정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그런데 그 가오리 연에 뭐가 달렸냐면 갈대, 알지? 갈대 씨앗들이 이만큼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공중에서 그 갈대 씨앗을 쫙 몽골 세력들이 쌓은 지자성에 뿌리는 거지. 몇 달간 최영 장군이 딱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 갈대가 금방 쑥쑥 자라잖아. 쫙 자라는 거야. 그때 불화살을 쏴서 그 지자성을 함락시켰다 라는 고대 전쟁사에, 우리 전쟁사에 나와. 이걸 이제 무인기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웃겨. 그런데 현대전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무인기가 한 달에 몇 개 쓰이는 줄 알아? 500에서 800개가 쓰일 정도로 이제는 무인기를 빼놓고서는 현대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필수적인 전력이 된 거죠. 특히 이번에 평양 상공을 뚫은 무인기는 비단 평양 상공을 뚫을 뿐 아니라 김정은의 집무실 상공을 활개 쳤다가 삐락까지 뿌리고 다시 소리 소문 없이 귀환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 거지. 그런데 이 북한에서 이 대공 레이더가 40년도 넘은 굉장히 노후된 전력들이야. 그래서 사실상 우리 스텔스기도 못 잡을 뿐더러 이번 무인기도 북한이 레이더망이 뻥 뚫렸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저렇게 북한이 난리치는 거지. 근데 그 사진 보면은 북한에 들어갔다는 무인기가 약간 삼각형 모양이잖아. 가오리 같이. 뭐 원래 그렇게 생긴 거야? 이게 군 거라서 그런 거야? 2014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던 해거든. 그때 내가 국방부 출입기자였고 당시 군 전문가들이 북한이 날려보낸 무인기를 조사하고 검증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자리에서도 내가 현장 취재를 했어. 그런데 그때 북한이 처음으로 날려보낸 무인기가 가오리 모양이었어. 당시는 민간 무인기 회사에서 파는 상업용 드론을 북한이 조약하게 개조해서 우리나라로 날려보낸 수준인데 그간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근데 북한만 이 삼각형 가오리 모양의 무인기를 쓴 게 아니라 미국에도 삼각형 가오리 모양의 무인기가 있고 군 선진국에도 대부분 삼각형 가오리 모양의 무인기를 개발해서 보유 중이야. 첫 번째 이유는 이 삼각형 가오리 모양의 동체가 연료를 절감해주기 때문인데 이걸 BWB 형상이라고 하거든. 이 동체가 넓어야 기체를 하늘에 띄우는 일종의 양력을 잘 받아. 한마디로 일반 비행기보다 몸체 전체가 날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날개에 쓰이는 연료와 힘이 적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기체의 무인기라도 연료를 덜 먹게 되는 거고 엔진도 훨씬 더 작은 엔진을 실어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나도 직접 취재한 사안인데 북한이 처음으로 가오리 모양의 무인기를 날려보냈잖아. 그때 당시 김관지 국방부 장관이 비밀리에 군에 지시 하나를 내려. 당시 김 장관이 북한이 날려보낸 무인기랑 똑같은 모양의 복제품을 우리 군에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해. 그래서 실제 우리 군이 북한군이 내려보낸 무인기랑 똑같은 형상의 복제품 무인기를 개발해. 왜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 복제품을 레플리카 제품이라 하거든. 그런데 물론 레이더에 더 잘 안 잡히는 고도의 기술로 형태가 비슷한 복제품을 우리 군이 만든 건데 그 이유는 북한이 날려보낸 무인기의 형태와 똑같고 북한의 제품까지 일정 정도 활용한 무인기를 다시 북으로 침투시키는 거야. 그러면 북한이 그 무인기를 보고 누구 거라고 생각하겠어? 아 우리 거 아닌가 이러나? 북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아 우리 무인기구나. 근데 사실은 누가 보낸 거야?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인 거지.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끔 무인기 복제를 지시했던 거야. 그럼 우리 무인기는 지금 북한 복제품밖에 없어? 북한이 더 잘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대한항공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LIG, 한국국방연구원도 고도의 무인기를 개발해왔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는 스텔스 무인기 기술인데 이미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기 직전이야. 처음에 북한의 가오리 모양 무인기를 우리가 복제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이즈는 큰데 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무인기를 개발했어. 이름이 가오리 X야.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 알지? 최첨단 보라매 전투기인데 일종의 보라매 전투기 한 대랑 유인 전투기 한 대랑 가오리 X 무인 전투기 세 대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고도화돼 있어. 이때 이 무인기는 여러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사이즈에 따라서도 활용도가 다양해. 소형은 주로 소모품, 적의 타겟에 충돌해서 폭발을 시키거나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으로 쓰이고, 중형은 주로 정찰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를 OBSS라고 그래. Off Boarding Sensing Station. 그러니까 유사시에 유인 전투기보다 적진을 침투해서 적의 대공 미사일이나 적의 레이더망 같은 위협 정보를 사전에 측정해서 우리 군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형 무인기 같은 경우는 로열 윙맨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조종사가 타 있는 유인 전투기에 북한의 대공 미사일이 날아올 때 격추되면 조종사가 사망하잖아. 그때 이 대형 무인기가 적군의 미사일을 막아주면서 폭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군은 그렘린 프로그램이라고 이 중대형 수송기에서 수십 대의 소형 무인기를 싣고 가다가 일정 지점에서 이 무인기를 대거 발사시켜서 다양한 작전을 실행한 다음에 수송기로 귀환시키는 작전까지 개발하고 있어. 그럼 이번에 평양에 날려보낸 무인기는 누구 거야? 도대체? 그거는 짐작은 가지만 나 또한 말해줄 수 없어. 왜냐면 들어봐. 우리 군과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게 군사적인 고도의 작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 다만 우리가 보냈다면 북한이 봤을 때 누가 보낸 건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종의 조치를 해서 보낼 개연성도 있지. 실제로 북한은 지금 일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파주에서 평양까지가 편도 150km, 무인기가 귀환했다면 왕복 300km거든. 이거는 민간에서 상업용 무인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능력인 건 맞아. 북한이 기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야. 왜냐하면 기체를 잡았다면, 포획했다면 그 사진도 공개했을 텐데 아직까지 북한이 그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거든. 그러면 북한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서 북한이 눈으로는 보는데 요격도 못하고 포획도 못할 수준의 굉장히 빠르고 정교한 비행과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거지. 그 정도의 고도의 무인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기까지만. 근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왜 못 말해주는지 알겠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무인기 어떻게 막아? 이스라엘도 무인기에 아이언돔이 뚫렸더라? 야, 이건요. 이게 골 때리는 게 아이언돔 할아버지가 와도 무인기는 못 잡아. 왜냐면 무인기가 더 소형이고 다양한 고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언돔에서 무인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소프트킬 방법이 있고 하드킬 방법이 있어. 소프트킬 방법은 첫 번째, 교란 전파를 날리는 시스템을 이미 우리 군과 민간에서 개발했어. 째밍. 일종의 째밍인 거지. 그래서 특정 대역대의 주파수를 하늘을 날아가는 드론한테 쏘는 거야. 그러면 드론이 이 기체를 유지하면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 궤적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무력화되면서 드론이 방향성과 중심을 잃고 추락해버려. 아, 본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걸 그렇지. 날리면. 그리고 이 소프트킬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우리 군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 직전에 있는 건데 일종의 레이저를 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발당 몇백 원밖에 안 하는 레이저를 쏘아서 북한이 날려보낸 드론만 족족족 맞춰서 떨어뜨리는 기술도 이미 우리 군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 직전에 있어. 그 레이저를 맞는다고 진짜 떨어져? 떨어져. 이미 우리 군이 실험까지 다 마쳤어. 두 번째는 하드킬 방법인데 하드킬은 좀 더 과격해. 그래서 대공미사일이나 드론건 혹은 드론을 잡는 드론 내지 그물망이 달려있는 포를 발사해서 물리적으로 드론을 떨어뜨리거나 요격하는 방법이 있지. 우리 군은 이 두 가지 시스템 다 현재 갖추고 있다고 봐도 돼. 근데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더라고. 거의 저번에 새떼에 비유할 정도였잖아. 새떼처럼 막 보일 정도였잖아. 다 잡을 수 있는 거 맞긴 맞아? 일단 잡아봐야지. 여기까지 알면 그래도 모든 무인기에 대해서 다 안다고 봅니다. 오,
덕분에 상식이 늘고 있습니다. 설명 끝! 오늘도 고마워요.